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동해안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폐장했습니다. 피서 특수를 기대했던 동해안에서는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간 이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과 지원에 관한 이야기 문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D-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연구소장님, 정유선 강원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피서 특수에 관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도 국내 대표 피서진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수가 좀 발길이 이어졌는데 사실 실제 수치는 조금 좀 감소했다고 들었습니다. 피서 특수 좀 제대로 누렸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대로 누렸다고 보기 어렵죠. 네. 초반에는 이제 뭐 태풍이나 지리한 장마로 인한 좀 관광객들이 이제 그래서 많이 찾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실제 이제 사실 그 본격적인 성수기가 되고도 그렇게 과거와 같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은 2015년도가 2,57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5년이 지난 다음에 어저께 최종 집계가 발표됐더라고요. 1,898만 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치 감소한 그렇죠. 거네요. 한 30%가 5년 사이에 감소한 건데 이게 이제 환동해안본부가 발표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줄어든 거죠. 30%면은 강원도 동해안에 찾은 관광객 수만 집계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큰 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게 더더군다나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런 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내년도 결코 이렇게 그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을 놓고 문제를 한번 보면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경북 그 동해안은 더 감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쪽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그쪽은 오히려 강원도가 더 나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지금 전반적으로 이른바 해수욕 문화에 대한 어떤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 한여름에는 사실 백사장이 발을 딛기가 어려울 정도 뜨겁지 않습니까? 뜨겁죠, 네. 파라솔을 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놓고 보면 이제 앞으로 과연 국민들이 이제 피서 문화를 이제 강원도를 찾는 문화가 예전에는 뭐 거의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게 이어질까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약간 생존의 문제로 좀 봐야 하고 어떤 그 우리 경기 감소의 문제로 경기 위축의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금 좀 이제는 달리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더더군다나 운영 방식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피서지 자체가 이미 노후화돼가지고 시설물도 노후화돼서 사람들이 좀 식상한 느낌을 좀 받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교통체증 주차난 뭐 이런 것들 또 바가지요금 이런 기본적인 또 늘 제기되던 문제까지 이어지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서는 조금 좀 우리가 본질적인 좀 근원적인 대책에 이제는 천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올해 이슈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현재 일본과의 문제도 그렇기도 하고 4월에 발생한 산불 때문에 사람들 동해안으로 많이 찾자, 상권을 많이 살려주자라는 말도 많이 돌았었는데 그래서 특히 동해안으로 여행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점차 일고 있었는데 피서객 유치에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사실 그 대형 산불의 악재가 강원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봄철에 많은 분들이 강원도를 방문하셨고 다녀가신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피서철로 이어지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였죠.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소장님도 그렇고 뭐 진행자님, 기자님도 그러시지만 사실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곳을 또 가보려고 하는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몇 달 전에 강원도를 왔다 갔는데 또 가기에는 좀 뭔가 부족함이 있고요. 아까 이제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관광을 오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하필이면 강릉의 그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사실은 강원도 동해안으로 피서를 오게 하는데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짜 뉴스라고 이미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만 가짜 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릉이 지난번 이제 동계올림픽 때 사실은 그 숙박비가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네. 원래 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피서철에 한철 장사를 해서 1년을 먹고 살던 것이 강원도의 기본적인 관광의 시스템이었던 것은 맞는데 지금은 이제 1년 내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동계올림픽 때도 특수하게 그때만 잠깐 올라갔었던 것이 강릉 하면 이미지 자체가 바가지 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이
제대로 그냥 그 자기의 경험을 홈페이지에 쓴 것을 기자가 전혀 검증하지 않고 그러면 강릉의 어느 업소 몇 %가 이렇게 비싸게 정확하게 받고 있다. 밝혔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아마 헬로 CJ에서도 보도를 하셨듯이 이게 1인, 2인당 숙박 요금이 아니라 그 동반자, 강아지, 그다음에 바베큐 비용까지 다 합쳐진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호캉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또 경제뉴스에서는 서울로 그 피서를 가자라고 하는데 강원도의 강릉 지역과 평창 지역의 굉장히 속초도 마찬가지고 동계올림픽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아주 훌륭한 시설의 호텔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호텔로 봤을 때 서울 지역보다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호텔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또 그 바다도 볼 수 있고 밤에 또 야간 수영도 할 수 있는 그 강원도의 새로운 트렌드의 관광 문화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강원 지역의 언론은 이런 부분에 좀 그 집중을 해주셔야지 오히려 강원 지역이 앞장서서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으로 때리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예전에 피서하면 유명 뭐 해수욕장 중심으로 인파가 많이 좀 몰리고 쏠렸었는데 최근 피서 트렌드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호캉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선택의 폭이 좀 많이 넓어졌어요. 저희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본격 이제 피서 시즌이 끝났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동해안 대표 피서지들의 근데 희비가 많이 엇갈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해수욕 문화라는 게 네. 과거 다인 가족 시절의 피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이 많은 그러니까 대가족일 그런 때. 대가족들이 이제 어디 놀러 간 다음에 이제 바닷가 놀러 가는 건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1인 가족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핵가족으로 많이, 그렇죠. 네. 출산율도 많이 저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자료를 하나 보니까 그 통신회사가 이번에 빅데이터를 분석하니까 7월 한 달에 가장 많은 그 티맵을 분석해 보니까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롯데월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족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고 즐겁고 짧고 이런 데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뭐 사실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뭔가 이게 트렌드가 변하면 우리도 맞춤형 그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캉스뿐만 아니라 뭐 그다음에 커피서라는 말도 등장했잖아요. 커피숍에서 즐기는 피서.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틈새 시장도 우리가 공략하는 자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을 잘 갖춰놨기 때문에 경관도 수려하고 아름답고 하니까 반드시 와줘야 한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네. 맞춤형으로 우리가 공략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이제 사실 좀 어떤 보편적이지 않은 체험들이 올라와서 SNS상을 달고서 이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나 아까 강릉 그런 그 숙박비 사건 같은 뭐 경우는 선동하는 그렇죠. 그런데 분위기가 그런 좀. 거는 우리가 사실 그 좀 가짜 뉴스를 잘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미지에 많은 걸 주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건 사실이 좀 확인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관광지를 평가하는 데 대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냥 어떤 황색 저널리즘처럼 쭉 따라가는 듯한 보도에 우리가 현혹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참 그 천혜의 이 명승지 강원도를 굉장히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 이번에 우리가 느꼈지만 속초 해수욕장과 양양 해수욕장이 굉장히 좀 다른 좀 그 문화를 보여줬죠. 속초 해수욕장은 야간 개장. 네. 그다음에 이제 양양 같은 경우는 이제 서퍼들을 중심으로 한 죽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뭐 애견과 함께하는 그렇죠. 그런, 네. 그러면 사람이 옵니다. 과거에는 그저 뭐 맨손으로 무슨 뭐 오징어 잡기 대 이제 이런 것들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디테일하고 다양화된 그런 문화 콘텐츠를 동원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싸움도 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틈새 시장과 새로운 맞춤형 컨텐츠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름 피서 특수를 이제 기대하던 동해안 관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의원님? 사실 그 강원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그 100년을 내다보는 관광 정책을 새롭게 꾸리려고 이제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과 또 강원도의 관광을 책임질 강원관광재단이 좀
만들어지려고 움직임이 있어서 그 행정 쪽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관광 벨트, 그다음에 그 피서지만으로 집중되지 않는 사계절 내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관광 산업을 바꿀 예정이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지금은 세대 자체가 연령대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가족의 구성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고령 인구들이 또 좋아하는 트렌드의 관광이 그런 필요하고요. 콘텐츠도 예, 새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청년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의 숙박시설을 보면 대체로 가족 중심의 숙박시설과 숙박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 제가 이제 여수나 순천이나 이런 곳을 돌았는데 그런 쪽은 그 호피스텔이라고 해서 그냥 1인이 들어가서 아니면 1인이나 2인이나 호텔과 오피스텔. 그렇죠. 우리는 호텔이거나 펜션이거나 모텔이거나 딱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강원도가 사실은 여성 혼자 여행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숙박의 형태도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듯이 여행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볼거리와 먹거리와 놀거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강원도도 이런 부분을 그냥 단지 자연 경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밤에 그 밤 문화를 그동안은 술을 마시는 걸로 즐겼잖아요. 그래서 강릉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쓰레기 대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그 피서철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유기견들이 버려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제는 그 해수욕장에서 음주 문화를 좀 바꾸는 거, 음주를 금하게 하는 거, 좀 쓰레기를 좀 각자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떻게 처리하는 거. 그래서 실제 강릉 시민들은 입장료를 좀 받아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강원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연 자원을 지키는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가.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막 그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버려지고 술로 흥청망청하는 방식의 관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관광이 아니라 여행이고 여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원도와 의회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에 맞는 콘텐츠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기본적으로 계신가요? 뭐 정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네. 그 어쨌든 저는 이제 관광지가 이제 그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좀 이제 그 관광지별로 특색 있게 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어느 한쪽에는 뭐 루지나 뭐 이런 뭐 곤돌라 같은 걸 놔가지고 네.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아주 재미있게 놀거리 한 다음에 그죠? 익사이팅한 그런.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야간 문화는 또 인근 쪽으로 가게 네. 다 연동돼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양하게 좀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이제 그런 것은 도 단위 차원에서 또 봐야 되겠지만 각 지자체별로도 좀 협조하는 시대가 좀 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관광의 성패는 재방문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재방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꾸며내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정말 강원도 입장에서는 산업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지금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좀 위기감을 갖고 좀 들여다봐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재방문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발생이 잦아지면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고취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강원도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운전자에 대한 위험성 계속해서 좀 지적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강릉에 이어서 이제 춘천시의회에서도 고령 운전자 자진 면허 반납 시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세계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대두된 거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 여왕의 남편이었던 필립 공이 98세 나이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다치게 했는데 이분이 왜 사고가 났냐고 얘기를 했냐면 눈부심 때문에 햇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고가 난 이후 딱 이틀 뒤에 또다시 운전을 하셨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난 여론이 일자 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을 즈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하필이면 뭐 구례군에서 74세의 할머니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또 96세의 노인이 몰던 차량에 후진으로 사람을 사망 사고가 일어나거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고령 운전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근데 실제로 통계로도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그 2001년에 36만 명이었던 거에 비해서 불과 그 2015년 10년 조금 지났을 뿐인데 23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엄청난 증가 수치예요. 이 당시에 이제 고령 인구 증가율이 평균 4.5%에 비해서는 그 무려 7배에 가까운 증가 추세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율도 사실은 이제 그 사망 건수나 그 교통 사고 건수가 2001년에 233명에서 2016년에는 8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를 보면 전체적인 사망자나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놓은 고육지책이 사실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는 않고요. 강원도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 심각성을 좀 숫자로 짚어주시니까 바로 좀 와닿긴 한데, 뭐 소장님께서는 이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사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이 안전이 과연 그 노인의 고령화 인구에 대한 보편적 복제 박탈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우리가 심각히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강제운전 금지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에도 이건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고, 다만 이제 이제 이게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조심한다고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의 측면이 사실 많은 게 이 부분인데, 요즘 보면은 건강한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까 필립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은 사실 100세를 앞두고, 네. 보는 나이인데 사실 그런 연세로 운전하는 나라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좀 특수한 사례긴 한데 왕실의 상징적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가 됐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고령 운전자가 내가 굳이 꼭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안전을 담보하는 길인데, 아까 부산 사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부산이 굉장히 그 면허 반납 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교통비뿐만 아니라 병원, 목욕탕 이런 것 안경점까지 포괄적으로 한 절반 가까이 지원하는 정책을 썼다니까 네.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반납은 12배가 늘었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도 굉장히 많이 수치가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지 무조건 어떤 캠페인적인 어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권유나 제도는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좀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소장님께서 실효성 있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대중교통망이 잘 짜여 있는 뭐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상관이 없겠지만 교통 취약지가 많은 강원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대중교통 사각지대도 많고 이미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좀 했잖아요. 또 이 부분도 이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생업과 이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면허를 반납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가 지금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꼭 자동차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인프라 확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지 않고서 다른 대책을 논의하는 게 조금 좀 말하자면은 공연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그런 이제 좀 그런 인식을 그분들이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동권을 더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될 때만 비로소 저는 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비슷한데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강원도의 노인 인구도 실제로 이제 버스라도 무료로 탈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고요. 일본이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도로 표지판의 크기를 굉장히 바꿨습니다. 글씨의 크기를 크게. 그리고 이제 빛 반사에 대한 눈부심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 조명을 좀 더 늘리고 정비 작업을 좀 완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사실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노인들이 운전면허를 많이 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에 젊었을 때 내가 운전을 굉장히 잘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늙어가시면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저도 운전을 하다가 이제는 속도가 천천히 가는 자동차를 만나면 아, 노인인가 하고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운전을 하면서 좀 한 템포 그 속도를 늦춰서 가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영 T 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연구소장님과 정유선 강원도 의원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